테슬라 소식입니다. 트위터 55조 원의 인수. 테슬라 0.7% 하락.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다. 25일 테슬라는 나스닥 지수가 1.29% 반등한 가운데 0.7% 약세를 보이며 998.0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테슬라는 트위터 이사회가 머스크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 약 2% 하락했다가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테슬라의 주가 약세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후 트위터 개혁에 집중한다면 테슬라 경영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트위터는 전거래일 대비 5.66% 급등 51.70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트위터가 자사를 머스크에게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트위터의 이달 주가의 3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이다. 머스크는 지난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위터 인수를 위해 총 465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255억 달러는 은행을 통한 대출로 210억 달러는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트위터 이사회가 인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밝힌 후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가에 작동하는 기반이고 트위터는 인류의 미래에 필수적인 문제들이 논의되는 디지털 광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기능으로 트위터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을 오픈소스로 만드는 한편 스팸 봇을 없애고 사용자가 사람이라는 것은 인증하도록 해서 트위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좋게 만들고 싶다고 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JP모건 아이폰 매출 예상 밑돌 것. 애플 목표가 205달러로 하향. JP모건이 애플에 대해 올 1분기 시장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210달러에서 205달러로 내려잡았다. 한편 장기적인 매출 성장세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26일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JP모건은 애플의 1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기존 추정치보다 하락한 5,50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연간 판매량 추정치 역시 2억 3,500만 대로 기존 대비 내려잡았다. 사믹채터지 JP모건 연구원은 최근 낮아진 전망치에 따라 2022년 아이폰 및 전체 이익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했다며 완만한 소비 지출 추세 및 기저효과로 3분기에는 2분기의 한 자릿수 증가율을 넘어서는 완만한 매출 증가율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아이폰 판매 대수를 발표하는 대신 매출 규모만을 공개하고 있다. 매출은 아이폰 판매량 및 평균 판매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JP모건은 1분기 아이폰 매출이 450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분기에는 480억 달러에 육박한 수준이었다. 한편 JP모건은 애플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은 유지했다. 채터지 연구원은 후속년도 실적은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추정한다며 애플 제품 매출이 예상 대비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견조한 서비스 매출로 마진과 실적 추이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빅테크 실적만 기다리는 미등시. 월가는 믿을 건 MS뿐. 이번 주 미국 상장기업 180여 곳의 실적 발표가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가 거세지고 국채 수익률이 치솟는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월가에서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빅테크 5 가운데 MS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시장의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 연이어 올해 1,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먼저 26일에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MS가 실적을 내놓는다. 뒤이어 27일에는 애플과 메타 플랫폼, 28일에는 아마존이 실적 발표에 나선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1,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기업 비중은 20% 정도다.
이 중 79%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증가율로 보면 2020년 4사분기 이후 가장 낮다. 존 버터스 팩트셋 선임 어닝 애널리스트는 올해 1사분기 이익 성장률이 낮은 것은 현재 거시 경제적 역풍이 심한 데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익 성장률을 기록한 전분기와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는 최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실적 밖에는 기댈 곳이 없는 분위기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심화가 투자 심리를 압박하면서 3주 연속 하락세로 마감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빅스를 취할 수 있다는 발언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3% 가까이 폭락했다. 월가에서는 이번 주 실적 발표 결과가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힘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빅테크 가운데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을 공개할 곳은 MS뿐이라고 말했다. 월가 전문가 집계에 따르면 MS의 올해 1사분기 평균 예상 EPS는 2.19달러다. 지난해 4사분기 EPS는 2.48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한 바 있다. 매출은 클라우드 사업 확장세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적 발표 하루 전날인 25일에는 MS가 최근 인수를 발표한 비디오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실적을 공개하는데 이 역시 MS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다. 투자자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MS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보고서에서 잠재적인 지정학적 영향을 감안해 MS 매출 전망을 낮추긴 했다면서도 MS와 소프트웨어 생태계 전반의 수많은 파트너들과 소통해본 결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전반에서 소비 둔화가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CJ 온스타일 아마존 웹 서비스 도입. CJ 온스타일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기술 협업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 생방송 송출 지연 속도를 대폭 단축했다고 25일 밝혔다. CJ 온스타일은 이번에 라이브 커머스 채널의 생방송 지연 속도를 기존 대비 약 10배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CJ 온스타일 스튜디오에서 송출된 이후 시청자 도달까지 최대 30초가 소요되던 영상이 약 3초 만에 시청자에게 전달된다. 스튜디오 실제 현장이 모바일 화면에 전달되는 속도 차이를 줄여 라방의 최대 장점인 실시간 고객 소통을 강화하고 한층 더 생동감 높은 방송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다. CJ 온스타일은 내부 입부서와 오즈의 고도화된 기술 협업을 통해 송출 속도는 단축하면서도 영상 화질은 더 높였다고 설명했다. CJ 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TF는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인 아마존 아이브즈를 홈쇼핑 업계 중 최초로 도입해 국내 모바일 방송 환경 및 CJ 온스타일 내부 시스템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최적의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FHD급 화질의 저지연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구현해냈다. CJ 온스타일은 이를 계기로 라이브 커머스 시청자와의 실시간 소통 및 쌍방향 인터랙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CJ 온스타일 이영하 DT 추진 담당은 CJ 온스타일은 대세 유통 채널로 부상한 라이브 커머스 이용 고객에게 긍정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고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모바일 디지털 방송 신기술을 꾸준히 도입하고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인앱 결제로 4,100억 원 추가 수익 예상. 국민의힘의원은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로 올해 추가로 얻는 수수료 수익이 최고 4,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이달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 시행으로 올해 빅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낼 수수료가 최대 8,331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 방식을 허용할 경우 산출되는 수수료는 4,193억 원으로 결제 정책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이
4,138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구글은 이달부터 인앱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며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를 앱 내에서 제공하는 앱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업데이트 등록을 금지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이런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구글 코리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앱마켓 매출액을 국내 시장 매출에 포함하지 않아 관련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며 구글이 30%에 이르는 고율의 통행세인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전처럼 자유로운 결제 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앱 결제 꼼수를 비롯한 거대 독점 플랫폼의 횡포를 막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